저희 찬성 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근거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를 포함하는 다자무역협정으로 정의합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본 논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디지털 산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디지털 산업의 한계점으로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빅데이터 기술력 부족, 내수 시장의 한계 등이 꼽힙니다. 디지털 무역 협정으로 무관세 원칙을 확립하고 초고가적 데이터와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IoT와 가상현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디지털 표준 규범 제정을 선도해야 합니다. 98년 WTO 규정 이후 국제적 디지털 규범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표준 규범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지금 논의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찬성 측의 의견을 저희가 두 번째 근거를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무역 협정을 따라가며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미국이 이끄는 디지털 무역을 한국이 과연 미국을 믿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논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디지털 무역에 우세를 보이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여 USMCA가 데이터 이동에 대한 자유화를 확립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에 대한 WTO 차원에서 디지털 무역을 규정할 규범이 없으며 WTO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각국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이 디지털 무역 환경에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개인정보의 보호, 유해 콘텐츠의 무분별한 전파의 예방, 특정 IP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이유로 시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이동이 자유로우면서도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력하게 자유화를 요구했던 미국 역시 지난 2016년 7월 디지털 무역에 관한 제안서를 WTO에 제출한 바 있고, 이 제안서에서 미국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과세 부과 금지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제한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주로 디지털 무역 장벽을 제거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제안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규범 역시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개인정보 유출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문제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나아가 국가 안보적인 문제로도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펼쳐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미국 주도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한 데이터의 자유화, 규범의 확립이 됨으로써 데이터 현지화 금지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시기상조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 측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측에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련 문제를 들어주셨어요. 저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대체 왜 대두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디지털 무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통 규범이 없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디지털 무역 협정입니다. 실제로 대파에서 온라인 소비자 보호 법제 마련 등의 조항을 이미 명시하고 있고, 미국 주도 협정 역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한 모든 디지털 관련 무역협정, 즉 USMCA, 미일 무역협정, 과거 TPP에 모두 기술 보안 관련 규정이 있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통상 리포트 자료에서도 미국의 디지털 전략이 강력한 암호화 기술과 이를 확산하기 위한 표준 및 모범 관행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해서 보안 관련 사안에 대한 규범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반대 측에서 과연 지금 스탠스 확립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무역 협정 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주도 말고 다른 디지털 무역 협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파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WTO에는 1998년 이후 관련된 규범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WTO에서 전 세계적인 규범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68개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만약에 이 규범이 확립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보다는 다소 느슨한 차원의 규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무역 규범이 없는 상태로 이 산업을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미국 말고 정말 강력한 수준의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반대측에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 입장에서 미국 주도의 산업에 동참하면서 저희 산업 또한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폐쇄적인 성격 관련 보호무역에 따르면 중국과 같은 보호무역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꼭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CPTPP도 가입 신청을 함으로써 디지털 무역 협정을 폐쇄적인 입장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요. 중국과 같은 보호무역, 폐쇄적인 무역을 한다 해도 중국은 코트라 2020 참고 자료에 따르면 14억 인구의 거대 단일 경제로 디지털 산업 확대의 필요 조건인 개발과 확산의 신속성을 충족하였고, 이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고속 성장을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호무역 정책을 미국이 아닌 저희 나라와 중국 입장에서의 보호무역적인 성격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또한 미국 주도 지금 현재 공통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했을 시에 대한민국의 일부 관련 법령을 수정해야 하며 또한 이는 결국 현재도 미국과 한국의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한국은 한국 주도적인 무역을 펼칠 수 없을 뿐더러 한국 자기업의 피해를 유도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한국 자국 산업 자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무역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반대측께서 두 가지 점을 짚어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택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관련 법령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나라 기업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한국리서치와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기업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정책으로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제한 그리고 소스코드 공개 요구를 꼽았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모두 현재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점이므로 이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이 요구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 관련 법령을 수정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저희는 오히려 미국 주도의 미국 주도의 무역 협정을 통해서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해서 무역 규범을 정립을 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앞서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무규범인 상황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그리고 소비자 보호 조치를 오히려 조항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트라 최신 자료 사례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4차 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10대 분야의 디지털 표준 협력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국민의 일자리를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부족난을 겪는 현실에 디지털 무역의 발전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스 코드의 공개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스코드의 공개가 기업의 기술 개발에 저해, 산업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시장 내에서 소스코드 공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디지털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게 경제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약 11.4%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1,435달러 규모의 디지털 서비스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디지털 강국인데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데이터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데이터를 자유화를 주장한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 공개가 꼭 기업의 개발 기밀이 드러난다는 근거 또한 명확하게 없으며 미국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념 하에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소스 코드 공개 거부는 결국 미국 자국의 이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모순적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 측께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반대 측이 가장 지금 메인 입장인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라는 쟁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떤 디지털 시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과연 이런 보호무역 조치가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해서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에서 8위를 기록하면서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지만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항목에서는 63개국 중 40위를 기록한 데 그쳤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가공, 활용에 대한 제약이 많고 내수 시장이 작아서 데이터 취득 자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중 57%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소스코드 공개 금지는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의 핵심인 만큼 우리가 협정을 참여해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반대 측께서는 이제 국내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협정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정부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AI 융합기술 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코로나 이후 실질적인 국가 동력을 이제 미래 산업에서 찾겠다라는 의도로 이것이 해석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라마다 다른 디지털 무역 규범을 표준화하고 우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디지털 산업에서 관세를 없애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의 주도적인 무역과 개방적인 성격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의 대표적인 예가 넷플릭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개방적인 무역으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영상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표준 요금제를 월 13.99달러, 프리미엄 요금제를 17.99달러로 각각 7.7%, 12.5% 올렸습니다. 또한 제가 작년에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할 때는 신규 이용자 무료 한 달 이용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미국은 올해 4월부터 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였습니다. 어쩌면 디지털 무역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디지털세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자 정가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는 미국의 경제적인 독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과점에 관한 예시를 들어보면 요즘 이슈가 되는 카카오 모빌리티로 국내 택시 시장 독과점과 골목 상권 침해 등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들의 직위 남용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과점이 지속된다면 시장의 왜곡과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결이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지금 해당 협정의 참여가 국내 산업 보호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들에 의한 자국 시장 침탈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근거로 드셨던 디지털세, 콘텐츠 수출, 그리고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콘텐츠 플랫폼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차례로 반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세 부과 같은 것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는 보호 조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OECD G20 포괄적 이행 체계 합의문을 통해서 2023년부터 국내에서 수익을 얻는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해서 디지털세 부과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오히려 정보에 대한 무관세가 적용이 돼서 디지털 무역 협정이 체결이 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그런 자국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수출과 플랫폼에 관해서는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넷플릭스를 통해서 최근 핫했던 이제 오징어 게임과 같은 K 콘텐츠들의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런 콘텐츠를 수출할 때 붙는 관세가 없어져야만이 자국 기업들이 훨씬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관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적극적인 콘텐츠 수출이 디지털 콘텐츠, 외국의 디지털 콘텐츠에 단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얻는 연간 약 139억 원의 이익보다 15배에서 20배 정도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무역 규범 확립에 있어서 EU, 미국, 중국이라는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어느 쪽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 공개나 데이터 이동, 그리고 데이터 서버 현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해야만 자국의 이익에 최선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넷플릭스에 관한 얘기는 저희 나라 그 소비자가 입장에 생각해 보았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 디지털 전략은 안보 기술 산업을 포함하는 대전략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통상 협상과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크게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과 디지털 경제에 관한 디지털 뉴딜 전략이 구분되고 디지털 통상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운영 메커니즘을 참고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이는 자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이 디지털 기술 혁신과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국 미국 기업과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글로벌의 시대입니다. 다자간 통상 협력으로 수평적 관계로 협상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에 종속되어 또는 주도하에 협정을 맺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반대 측에서 토론하면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반대 측에서는 소스코드 공개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중국과 같은 어떤 보호무역적 조치가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스코드 공개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문제점 역시 저희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북한과 중국이 어떤 전방위적인 안보 협력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어떤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더욱더 해가 되고 오히려 그런 국방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 측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협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어떻게 미국 위주의 이익만이 되지 않을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디지털 무역 협정이 미중 패권 경쟁 상황 속에서 대두된 논의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11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을 출범시키면서 세계 GDP와 세계 무역이 30%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TPP를 탈퇴하면서 RCEP이 대항마를 잃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표준화기구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C 등에서 데이터 규범 표준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미국에게 위기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복귀와 디지털 무역 시장 규범 선도를 위해 디지털 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많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상황에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강하게 관철하는 것은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잘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역 대표부인 USTR이 인터넷을 통한 거래, 무역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전에 판매자와 제품의 지적재산권 도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기 힘들고 판매자가 허위 마케팅을 할 수 있음을 이미 인정한 바 있기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무역의 적극적인 대외 개방은 힘들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께서는 지적재산권 도용 여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규범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해서 이러한 점들을 규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과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요구라는 사실은 앞서 여러 차례 증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가 적고 데이터 활용이 부족한 한국이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디지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디지털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디지털 무역 협정은 반드시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토론의 핵심 키워드는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무역 협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찬성 측에서는 디지털 무역 증가가 시대의 흐름이며 이에 따라 세계적 표준 규범 제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오히려 규범의 부재를 언급해 주셨지만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디지털 무역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미국 주도의 협정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 역시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주도의 협정 참여 여부였습니다. 본 찬성 측에서는 미국이 데이터 강국이라는 점, 많은 협력국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해야 함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상대 측에서는 미국이 협정을 주도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미국의 이익만을 관철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말씀하셨으나 이는 다자협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일 뿐더러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디지털 신기술 협력 등의 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모든 게임에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디지털 무역이라는 게임에도 합의된 규칙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끼리 정하는 게임의 규칙은 절대 우리에게 유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철저히 국익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규칙을 만들고 디지털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 주도의 디지털 무역 협정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